자, 어제 법원이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죠.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소환 주사에 이제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내란 특검은 첫 대면 조사 준비에 분주한 모양입니다. 자,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런 단호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경찰에 직접 출석하는 걸 거부하고 계신데 특검 소환에 응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조은석 특검에게 하실 말 있으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에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 내란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되면서 그 상황만 보면 특검 수사에 뭔가 차질이 생긴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특검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게 아닙니다. 네. 이번 오늘 28일에 소환에 응하라고 통보를 했고 그리고 또 윤 전 대통령이 이에 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의도했던 바를 이룬 거다. 그래서 오히려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맞습니까? 저는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은석 아하. 특검에서 전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저 말이 뭐냐면 통상 우리가 특검을 할 때 정말 핵심적인 인물은 마지막에 불러서 이제 한 번에 좀 퍼즐을 짜맞추기 식으로 수사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중간 과정에서 뭐 시간을 끌 수도 있고 소환 통보를 해도 뭐 여러 가지 수사가 이미 다 이루어졌고 본인에 대한 수사 역시도 필요한 상황인데도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시간을 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의도가 초기부터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하려면 출석 의사를 밝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영장을 기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특검에 출석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바로 이제 소환 통보를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응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말과는 달리 응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시에는 특검이 또다시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생기는 것이고 네. 그때는 법원도 기각할 명분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속한 수사를 위한 묘수를 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검이 갑자기 체포영장 청구했다고 뉴스가 나올 때도 다들 깜짝 놀랐거든요. 왜 벌써 영장부터 치지 했는데 바로 이런 계산을 깔아두고 명분을 차곡차곡 쌓아왔다.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28일 소환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28일 날 조사에 응하긴 응하는데 비공개로 출석하게 해달라고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요구를 했다고요. 그리고 또 시간도 오전 10시로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비공개 소환이 사실은 이제 검찰 사무 처리 규칙상의 원칙이죠. 그 아하. 원칙대로 해달라는 것이고 지금 특검이 하는 이런 행위들은 정치적이다라는 반대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야, 원칙대로 해달라. 특검 당신들은 정치적인 어떤 행위도 가미된 여러 가지 수사 진행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보이는 거고 문제는 특검이 저는 꼬였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특검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란죄 관련된 건 없어요. 특검 수사 그 대상 중에 9개는 이미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나머지 이제 뭐 방조, 공범 이런 사람들 하는 겁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외환죄뿐이 없어요. 근데 외환죄에 대해서 과연 지금 10시에 28 출석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준비가 가능하겠냐. 외환죄는 수사를 한 적이 없거든요, 거의. 그런데 저 외환죄에 대해 수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특검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여러 번을 부르느냐. 그것도 나중에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수사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불러낸다. 왜냐하면 나머지 김건희 특검에서 명태균 등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수 있죠. 거기서는 새로운 거예요. 그다음에 해병 특검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사를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걸 다 합쳐가지고 나중에 뭐 영장을 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 별 문제고 윤석열 전 전직 대통령을 각 팀별로 서너 번씩 불러 제낀다. 이것도 여론의 비판 대상이기 때문에 네. 저는 만약에 28일 날 나왔는데 질문 자체가 묵비권을 행사할지 모르겠지만 내란 특검에 대해 내란에 관련돼서는 물을 수 없고 외환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다. 그럼 그 또한 특검에 나중에 이제 비판을 받을 지점이죠. 물론 준비가 됐으면 상관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확인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평론을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어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에 이어서 이런 일도 있었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를 단 3시간 앞두고 추가 구속됐습니다. 기각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어서 재판부에 좀 따져볼 생각입니다. 지금 특검이 불법 기소를 하고 권한 없이 그다음에 거기에 재판부가 호응해서 절차 위반한 신문기를 진행하는 건 저는 기본적으로 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형사성법 기본 원칙, 무죄 추정, 불구속 재판, 그걸 관철 재판부에 강하게 어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절차의 적법성을 회복하라고 요구할 생각입니다. 자, 앞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은요, 재판부에 직권 보석 항고를 했고요. 또 추가 기소 이의 신청도 했고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죠. 하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어제 신문 중에도 여러 차례 기피 신청을 했는데 글쎄요, 뭐 일단 원하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추가 구속 기소가 된 건데 이게 순서가 이제 예상이 된다라는 분석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됐고 다음 순서는 윤 전 대통령이고 그 다음은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아마 대상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주목되는 거는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풀려날 뻔했었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여러 사령관들 역시도 지금 뭐 거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어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통해서 신병을 확보해 놓는 방안을 특검이 강구할 것이다 이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사실 검찰과 재판부에서는 이제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건부 보석으로 좀 풀어주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특검이 허를 찌르는 결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특검이 매우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통상적으로 옛날에 이제 내란 군사반란 혐의로 재판을 받았었던 전두환 노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1년여 넘게 이제 구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혐의이고 그리고 심지어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풀려나서 여러 가지 핵심 인물들과 또다시 접촉하면서 말맞추기라던가 증거인멸을 시도하려는 정황들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시간을 두고 지켜볼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이렇게 추가 기소를 하는 것이 맞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